아이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아이들 위해서 나온 얘기네요. 네, 좋은데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글씨예요, 이게. 네. 우리 아이들이 수학, 대부분이 수학이에요. 그러네요. 나 수학 선생님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네. 그리고 다 거의 다 수학이고 공부는 너무 다 힘들다. 뭐 그림 일기, 그러니까 학습적인 거가 힘들다라고 그러네요.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0년차 베테랑 초등 교사이신 김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초등학교에 이제 막 보내실 우리 학부모님들 취약통지서 받으시고 막 긴장되시고 그렇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분들 중에는 한글 교육 때문에 이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한글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야지 잘 적응하나요? 제가 20여 년간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육 방법들과 그리고 한글을 떼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한글을 모르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곳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읽어내야 되거든요. 교무실이란 단어도 알아야 되고 보건실이란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한글 자체를 하나도 모르고 괜찮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까지는 쓰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높다면 쓰기 활동을 병행하지만 네. 1학년 1학기까지는 받아쓰기도 대부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재미난 활동으로 한글 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한글을 전혀 모른 채로 수학 교과서를 본다면 수학 역시도 다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약간 도구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한글 완전히 떼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다 좀 읽고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은 좀 쓸 줄 알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거에서부터 꼭 필요한 한글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중요한 학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둘째가 딱 코로나, 네. 코비드19 직격탄 세대였어요. 네. 졸업식도 못했었고 입학식도 못했고 정말 EBS로만 수업을 들었던 아이인데요. 1학년이 지나고 나서 2학년이 지금 벌써 4학년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다르다. 어, 그 1년의 공백을 메꾸는 게 항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네. 우선 아이들이 생활습관 부분, 학습적인 부분, 교우관계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래 학년에서 겪었어야 될 것보다 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점을 두는 학년이기도 한데요. 이만큼 1학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학년 때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교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끼리 좀 다투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적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업적으로 바르게 앉는 것들을 다 1학년 때 배웁니다.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책을 읽고 바르게 쓰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다 1학년 때 배우는데 이 1학년 때 그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가 앞으로 2학년, 3학년이 돼서 그리고 고학년이 돼서까지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그렇게 부딪혀 왔잖아요. 네. 근데 학교와 어린이집은 좀 다른가요, 선생님? 제가 느끼는 거는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그래도 보육 쪽에 조금 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교육 쪽에 맞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활동에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40분간 앉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많아지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글을 못 읽으면 우리 반 규칙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지켜나가야 되고 아이들하고 여러 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쉬는 시간에 노는 것도 다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보드게임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1학년들이 이걸 좀 맞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좀 많죠. 놀거리가. 네, 그렇죠. 네, 교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네, 우선 아이들이 놀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 책에 뭐 이런 아이가 인기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네, 크게 뒤떨어지지만 않으면 학업적으로 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무리에서 완전히 도태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네. 좀 바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또는 유치원 때처럼 막 계속 운다든지 이런 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갑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초일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담으셨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초일 아이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분명히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아이들은 주로 어떤 걸 이제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또 어떤 게 힘드셨는지 그거를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신지 그런 종합적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너무나도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우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저랑 정말 교육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선생님하고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힘든 게 뭘까?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요. 아이가 기다림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였어요. 기다림.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아이가 뭘 원한다, 사고 싶다, 나 지금 당장 불편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걸 해주시죠. 바로 해결해 네, 주시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왔을 때 그게 안 되면 못 참더라고요.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어요, 교실에서. 그쵸. 아이들은 26명에서 8명이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잠시만 기다려라고 했지만 그걸 못 참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학년은 이런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규칙이고 규율이지만 사실은 약간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키워가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눈 거고 네. 실제적으로 저도 오늘 1학년 수업을 하고 왔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이렇게 와,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아이들 위해서 나온 얘기네요. 네, 좋은데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너무 글씨예요, 귀여워. 이게. 네. 우리 아이들이 수학, 대부분이 수학이에요. 그러네요. 나 수학 그죠? 선생님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네. 그리고 다 거의 다 수학이고 공부는 너무 다 힘들다. 뭐 그림 일기, 그러니까 학습적인 거가 힘들다라고 그러네요.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받아쓰기, 독서, 그림 일기 장, 네, 그리고 수학 학습지.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이들한테 제일 좋았던 거 뭐냐? 어이구, 네,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어떤 아이들은 뭐 학습적인 걸 좋아하니까 받아쓰기가 좋다라고 잘하는 하는 아이라서 아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칭찬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잘할 때마다 칭찬을 받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 때예요. 놀 때. 그런데 너무 특히 애기들이다. 쉬는 시간에 놀 때. 그럼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얘 1학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거고. 그렇죠. 네, 쉬는 시간이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너 1학년 되게 잘 보냈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학습적인 성과를 막 내는 걸 기대하기보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1학년은 충분히 훌륭하다? 저는 본질이 뭘까? 1학년의 본질이 뭘까?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1학년은 적응이에요. 적응. 이 적응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쌓아 올릴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공부 정서라고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 친구관계를 모두 다 1학년 때 배워야 되는데 이때 순서를 뒤죽박죽 해버리시면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꼭 새겨서 이제 담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학부모님들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시던가요? 학부모님들은 옆하고의 비교, 불안, 그거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워낙 교육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네.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학부모님들이 뭘 힘들어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키즈노트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아이에 대해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죠. 실시간 알람으로 네. 계속 오죠. 네. 우리 아이가 뭘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오고 아이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1년을 다녀도 우리 아이 독사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래도 단체 사진이라는 걸 네. 찍었거든요. 근데 요새 개인정보 문제가 되면서 단체 사진도 잘 올리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있는 걸 보고 싶으실 텐데 공개 수업 때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의 학교 생활이 참 궁금한데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여쭤보자니 약간 힘들 것 같고 그 정도 살짝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네.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 아픈 사건도 있었고 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그쵸.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많이 또 단절이 됐다라고 느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을 보시느라
여력이 없으신 거죠. 한 명이 보조교사 없이 여러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네. 특히 1학년은 이 아이를 보다가 또 다른 아이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거의 사진을 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선생님께서 전화가 안 오시면 우리 아이 잘하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네. 문제 있으면 바로 전화하십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 없는 게 좋은 거구나. 오히려.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 드리지 말고요. 네, 제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걸 먼저 문자로 남겨놓으시고 시간 되실 때 연락 통화하거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아이 상태를 좀 보시고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둘 다에게. 자, 그리고 요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워킹맘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초1 때 아껴뒀다가 이때 휴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뭔가 준비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의 시간을 가지는 점에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근데 내가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그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 그렇죠. 아이를 돌봐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채로 그냥 해야 된다더라. 그 말을 듣고 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 다만 아이가 아시는 것처럼 일찍 끝나잖아요. 네, 일찍 끝나죠. 네, 아이들이 여기에 좋은 점 쓰라고 할 때 일찍 끝나서. 끝나서가 있었거든요. 그죠. 유치원보다 훨씬 일찍 끝나니까. 네. 일찍 끝나서 아이 그 뒤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것들이 요즘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담아놨지만 안전교육은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학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확실하시면 그리고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돌봐줄 뭐 아빠가 계시든 할머니가 계시든 누가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에 따른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되시면 아이와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죠. 그리고 요즘은 엄마가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주변 친구들도 뭐 나만 엄마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이 뭐 지금은 아이들끼리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도 많고요. 다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스케줄을 학원 쪽으로 많이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한테 좀 미안하실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면 그 뒤에 좀 질 높게 아이랑 놀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른 죄책감은 좀 우리 좀 내려놓자.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1 아이들의 공부 격차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입학할 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온 아이들도 있고, 아까 전 우리가 첫 질문처럼 한글도 제대로 안 떼고 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공부 격차가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생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보내신 분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학습이 고민이에요라고 하면 분명히 웃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막상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내 모습은 어땠나를 생각하면 저 역시도 걱정되고 아이가 가서 학습적으로 뒤처지진 않을까? 혹시 또 너무 혼자 못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분명 아이들을 잘 키운 결과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에이 그냥 별거 없어 그냥 놀려 하시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죠.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초 기본 교육은 해야 된다 주의거든요. 아이가 성취 기준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육과정 부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포함되는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강조해야 되는 건 정말 기본 소양이에요. 기본 소양. 읽고 쓰고 셈하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 이건 좀 의외의 얘기인데요. 네. 디지털을 가능하면 조금 피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교실마다 태블릿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글씨도 안 되고 종이에다 쓰는 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태블릿을 하는 거에 대한 반감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디지털 역량이 기반이 됩니다. 얘는 저희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OECD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읽고 쓰고 셈하고를 먼저 하고 이걸 먼저 많이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학습 격차 부분을 본다면 아이들이 이때만 해도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어머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못하는 아이가 학급에서 한두 명, 정말 잘하는 아이가 학급에서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중간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때 잘 잡아주시면
아이가 고학년이 돼서도 이 간격이 그대로 갈 텐데 이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장 기본인 소양인들인데도 놓치시면 그거는 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건 한글, 그리고 저는 강조드리는 거 영어. 영어?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일인데도 영어라고요? 네. 저는 초일 때 꼭 쓰지는 않더라도 유치원 6살, 7살, 8살, 9살까지도 영어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영어 동요도 많이 듣고 그렇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기반을 좀 쌓아야 저는 지금 영어 전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3학년 아이들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1학년 아이들은 동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가 3학년 되자마자 티나는 게 바로 또 영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본인 도구가 되는 언어는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굳이 안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1학년 때 한글을 모르면 읽어낼 수가 없듯이 3학년 때 영어가 조금 되지 않은 친구들은 영어 수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네, 하면 노출시켜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개정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년에 2024학년도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차이점은요. 한글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강화. 네. 근데 그러니까 한글 안 배우고 가도 돼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한글인 거죠. 그리고 한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애들이 보기에는. 네. 맞춤법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왜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한글 교육은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한글을 다 잘한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 외에 조금 더 수준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읽어준다거나 이렇게 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학교로 이양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그리고 아이들 상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계속 재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바뀔 거고요. 놀이 시간이 늘어납니다. 놀이 시간. 네, 신체 놀이 시간이 늘어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으로 많아질 거예요. 애들은 좋아하겠네요. 저희 즐거운 생활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즐거운 생활에서 정말 즐겁게 몸으로 놀 수 있게. 제가 1학년 동아리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같이 놀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아리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동쌤이라고 부른대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는 그런 수업들도 좀 늘어날 거고요. 전체적인 총론에서 보면은 자기 주도성이 늘어나요. 자기주도성. 사실 저도 5학년 자기주도성 되게 강조하는데 1학년부터 자기주도성이 네. 있어야 되는 거군요. 교육과정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근데 어떻게 1학년부터 사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죠.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약간 엄마 주도형이었다가 3, 4학년에 혼합이 됐다가 5, 6학년부터는 자기주도적으로 가야 그 다음 중학교 고학년에 학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책,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갑니다. 이 책을 혹시 보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작가 입장에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제가 20년차 현직 교사인 부분 그리고 초등과 중등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냥 단순히 카더라와 뇌피셜이 아니라 초등맘이라는 15만 정도 되는 카페에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다 그동안 모아서 그렇게 기획된 책이거든요. 정말 궁금한 얘기만 담은 책이네요. 네. 궁금하고 선배들 입장에서 이런 건 이렇더라 라는 부분들을 다 저희가 검수하고 그 다음에 기획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지금은 걱정이지만 선배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걸러졌겠네요. 네,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등학교, 대학교 어머님들이 그거 이 네네.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초등 현장에 있으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영어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은 아이의 그 수학 지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맞춰서 가시되 어쨌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 적어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